네. 자, 안녕하세요. 지금 이 영상은, 이제 2022학년도 수능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대학교 1학년 신입생이 되는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수능, 곧 2021년, 11월 달에, 즉 2021년에 고3인. 이 용어가 자꾸 헷갈려요. 헷갈려 합니다, 학생들이. 용어 혼선이 있어요. 2022학년도, 대입 수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021년도 고3인 학생이 보는 수능.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냥 2021 수능,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제 2021 수능부터 국어가 선택 과목이 된단 말이에요. 선택 과목이 돼. 그래서 이제 화법하고 작문하고 언어와 매체 중 뭐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냐. 이제 질문들이 작년 이제 올해 고3 올라가는 고2들이 되게 질문이 많았었고, 이제 우리 학원에서는 이제 선생님들이랑 또 학생들과 정보도 교환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서 이제 알려드렸는데,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올려 좀 도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기준이 있거든요. 명확하게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통해서 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냐 불리하냐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고3 학생들이 이게 유리하다, 그 기준은 없어요. 각자에 맞는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 과목이 됐다 그러니까 화작을 선택할래, 언어를 선택할래, 뭐 이런 고민들만 학생들이 하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그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국어가 45문항 중에 공통 과목이 34문항이고, 선택 과목, 금방 이야기한 언매하고 화작, 그게 이제 11문항인데, 이 공통 과목 34문항이 뭐냐면 문학하고 독서예요. 자, 제가 지금 강조하려는 건 이 녀석인데요. 왜 이 녀석을 강조하려고 그러냐? 이전 수능까지는 문학이 15문항, 그리고 독서도 15문항이었는데, 이게 각각 17문항으로 늘었고, 그러니까 이제 추가된 게 이제 2문항이고 2문항이니까 총 몇 점이 증가했냐면 8점이 증가한 거예요. 문학 독서 쪽에서.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선생님이 강조하려고 그러겠어요. 문학하고 독서가 더 중요해졌다라는 겁니다. 이전 수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화작을 선택할 거냐 언매를 선택할 거냐에 치우쳐서 정작 중요한 문학 독서의 비중이 늘었다라는 사실을 잊고 계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문학하고 독서다, 사실상. 예, 무려 8점이고 8점이면 등급 하나, 많이는 2개까지도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등급이. 그래서 문학 독서를 열심히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문학 독서의 점수를 맞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거를 간과하시면 안 돼요. 네, 이 점을 먼저 좀 강조를 합니다. 이거를 잊고 계시면 안 된다. 문학 독서가 더 중요하다, 공부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언어와 매체하고 화작을 선택하는 게 뭐가 더 중요하냐?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얘네들은 각각 11문항이고 11문항에서 이제 화작 11문제를 풀 것이냐, 언매 11문제를 풀 것이냐, 이렇게 이제 되는데, 알고 있다시피 여러분들이 이미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언어가 문법이에요, 문법. 이 문법 때문에 사실은 고민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화작은 별도의 이론 공부가 필요치 않아요. 이론 공부를 하더라도 몇 개의 용어들 정도만 조금 알면 되는데, 문법은 어때요? 이미 공부를 해본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문법 개념 공부를 해야 되고, 그 개념을 외우고 익혔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끝나냐? 난이도가 높은 문제도 푸는 연습을 해야 함과 더불어서 그 외웠던 지식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또 외워줘야 돼요. 언제까지? 수능 볼 때까지. 그러니까 이 문법에 해당하는 이 언어의 집중도가 꽤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평가원에서 발표한 이번에 이제 이 수능의 예시 문항에서도 기존 문법 문제 5문제가 그대로 나오고 그 유형도 그대로 유지가 돼요. 이미 기출문제를 풀어본 친구들은 그 지문형 문제의 난이도가 그리 만만하지 않다라는 걸 고려를 한다라면, 이 문법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주 단순한 접근이 가능하겠죠. 문법을 선택하면 공부해야 될 것도 많으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화작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겠어. 왜냐하면 얘는 공부를 안 해도 되니까, 문제만 풀어보면 되니까. 그래서 평가원에서 준비한 게 있어요. 뭐로 준비했냐? 이거예요. 점수 산출 방식입니다. 산출 방식. 여기 보시면은 국어하고 수학 영역 점수 산출 방식 그래가지고, 자, 공통 과목 점수를 활용한 선택 과목 점수 조정 방식 그랬고, 자, 선택 과목의 점수가 나오면 공통 과목을 고려하여 뭘 조정한대요. 그리고 표준화 작업을 거친대요. 그래서 어떤 반영해서 합산을 하고요. 그래서 표준 점수를 산출한대요. 자, 이 말을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걸 통해서 결론이 뭔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조정 과정과 표준화 과정과 합산 방식에 여러 가지 수식이 들어가거든요. 저는 이제 문과다 보니까 이과가 아니어서 그 수식이 어떤 걸 말하고 어떻게 계산되는지까지 일일이 따라서 뭐 이렇게 계산을 해본다거나 그러긴 어려워요. 자, 계산은 이렇게 이루어져요. 네, 이런 계산 방식을 사용한답니다. 공통 과목 원점수 평균과 활용한 선택 과목 원점 조정 공식. 자, 이런 공식을 사용하고요. 이 공식에 이제 표준화 점수를 산출한다 그랬잖아요. 이 표준화 점수를 산출할 때는 또 무슨 Z값이라는 게 들어간, 여기를 보면 뭐 Z점수라는 것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Z점수라는 걸 산출하고. 자, 요거는 수식은 이과생들이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요. 저는 잘 모릅니다. 이 수식의 결론을 저는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수식의 결론이에요. 이 수식의 결론이 이런 결론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공통점수를 활용한 선택 과목 점수 조정은 학습 내용이 어려우면 학습 분량이 많다고 여지는 선택 과목. 바로 이제 우리 국어 쪽으로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네, 언어와 매체가 되겠습니다. 언매가 되겠습니다. 과목을 응시한 수험생들에게 일정 부분의 보상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 수월하고 좋은 점수를 받기 쉽다고 여겨지는 선택 과목, 화작이 되겠죠? 으로 쏠림 현상이나 선택 과목 간 유불리 문제를 제한적이지만 완화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반대로 표현하자면 네가 언매를 선택했고 그 언매를 선택한 학생들이 숫자가 적으니까 당연히 등급 간의 숫자 폭도 달라질 거 아니에요. 가령 1000명이 응시를 하면 1등급이 4%니까 10%가 100명이니까 40명이 1등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100명이 응시를 하면은 4%면 4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40명 안에 드는 거랑 4명 안에 드는 거랑 차이가 크잖아요. 그런데 네가 언매를 선택을 했다고 그래서 숫자가 적은 거죠. 네가 손해보는 일은 없도록 만들어줄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언매를 선택해도 괜찮아 라고 되는 겁니다. 자,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방식에는 학습 내용이 어려우며 학습 분량이 많다고 여지는 선택 과목을 응시한 수험생 집단의 공통 과목 점수가 평균적으로 높은 경우. 그러니까 자, 이런 거죠. 언매를 선택했는데 공통 과목 점수가 평균적으로 높다라는 거는 상위권 친구들이 이 언매를 선택했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상위권 친구가 언매를 선택했을 경우 이들의 선택 과목 점수는 다른 선택 과목을 응시한, 여기서 다른 선택 과목은 화작이 될 것이고요. 수험생들에 비해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점수를 더 높게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가중치를. 심지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말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자, 그 결론입니다. 자, 결론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등급을 기준으로 나누어서 봐봅시다. 내가 3등급 미만인 학생이다. 그러니까 평균 4에 3 정도 나오는 학생, 내지는 어떨 때는 5도 떨어지고 뭐 4, 5등급 왔다 갔다 한 거, 그 아래쪽 학생입니다. 당연히 뭐를 선택해야 돼요? 화작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플러스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문학 독서 열심히. 선생님, 저는 4등급이지만 문법이 좋으니까 문법을 선택할래요. 그러면 이 친구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친구는 문법을 과연 잘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단순한 기대감으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3등급 이하, 즉 4등급 평균으로 해서 5등급까지 뭐 나오는 친구라는 거는 문학 독서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틀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문학 독서에서 틀고 있는 친구가 과연 문법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등급을 역전시킬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굉장히 힘들다. 차라리 화작을 선택하고 뭐를 해라? 문학 독서에 좀 더 집중해라. 그래서 문제 푸는 연습,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방식의 공부가 이 친구한테는 훨씬 더 유리하다. 점수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두말 없이 화작을 선택하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학원에서도 언매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문법이 더 자신 있고 더 잘할 수 있겠다. 화작은 나는 정말 많이 틀린다. 심정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그러지 말라고 저는 권하고 싶은데 그건 학생이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다 제가 무조건 안 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객관적인 어떤 평가나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4등급 기준, 3등급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의 경우는 화작을 선택하고 독서 문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등급을 올리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나오는 친구들 이야기입니다. 3등급은 중간에 걸치니까 3등급인 친구들은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언매를 선택하라는 이야기냐? 그건 아닙니다. 화작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지 언매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 그 고민의 과정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 친구하고 같아요. 내가 언매를,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나는 문법이 좀 약해. 그런 친구는 당연히 화작을 선택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 중에는 문법이 강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요. 문법이 잘하는 친구들. 등급권 기준상. 그래서 화작이냐 언매냐 이 두 개는 1등급부터 3등급까지 기준은 스스로 본인이 좀 생각해서 선택을 해라. 본인이 생각해서 선택을 해라. 다만 이 선택을 할 때 금방 첫 번째는 나는 확실히 화작보다는 언매가 강해 라고 판단이 된다거나 또 하나의 기준입니다. 시간관리예요. 시간관리. 통상적으로 문법이 좀 더 문제를 푸는데, 그러니까 문법 공부가 잘 돼 있는 친구들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문법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친구들 기준으로는 문법이 문제 푸는 시간이 좀 더 빨라요. 그러니까 뭐 남들 가령 화작 11문제 푸는데 읽고 푸는데 20분 걸리는 걸 언매를 선택해서 문법의 속도가 빨라가지고 가령 뭐 7분 아니다 7분이 아니겠구나 뭐 15분쯤 걸렸다. 화작이 20분이면 언매를 선택한 친구가 15분쯤 걸렸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무려 5분이나 줄여서 뭐에 투자할 수 있어요? 문학하고 독서에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관리 측면에서도 내가 고민을 해라. 시간관리 측면에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지 화작을 선택할지. 문법이 강하면 확실히 시간관리가 좀 더 주는 면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내가 문법에 자신 있다 그러면 문법을 선택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문제다. 그리고 그 경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언매를 선택한 친구들이 화작을 선택한 친구들보다 분명히 더 가중치가 플러스 될 여지가 높다. 수식 계산에 의한 어떤 공통적 결론이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3등급 이하, 즉 4등급 평균에 3등급까지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3등급 포함해서 가능한 화작이 더 낫다. 대신 문학 독서에 집중해라. 당연히 화작도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등급을 올리는 게 좀 더 전략적으로 옳은 선택일 것으로 판단이 된다. 다만 1등급부터 3등급까지 구간인 친구들은 둘 중에 하나가 어느 것이 나한테 더 유리한지를 유불리를 따져봐라. 그 유불리를 따지는 측면에서 첫 번째는 당연히 좀 더 강점이 있는 과목이 뭔지를 고민을 하되 두 번째는 시간관리의 측면까지 고민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관리 측면까지. 그랬을 때 가령 언매가 강점이긴 한데 시간관리가 그닥 차이가 없어. 근데 나는 화작도 잘해. 그러면 당연히 문제의 답을 좀 더 잘 풀 수 있는 거는
정답이 좀 더 잘 보일 수 있는 건 화작일 수 있잖아요. 문법은 그 지문형 문제의 경우 지문을 잘못 이해한다거나 개념 적용이 잘못돼 버리면은 틀릴 수도 있는데, 화작은 보이는 게 그대로 답이잖아요. 지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나는 둘 다 차이가 없어. 그럼 가능한 한 차라리 화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금방 말했지만, 야, 차라리 나는 둘 다 똑같은데 이왕이면 엄매 애들의 선택률이 떨어질 거니까 이걸 선택해서 가중치에 단 1점이라도 플러스를 받고 싶어. 그럼 엄매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신중하게 검토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그쵸? 나는 문학 독서를 과연 어느 정도의 역량으로 문제를 맞춰내는가, 그리고 화작하고 엄매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할 것이 나한테 더 유리한가, 내 등급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수능을 기준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학교 내신은 또 다른 것 같아요. 학교 내신은, 학교 내신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뭐 지금 우리 지역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대부분 학교들이 언어와 매치를 안 합니다. 대부분 학교 애들이. 그러니까 이건 선생님들이 과목을 사실 좀 정하는 거죠. 뭐 아이들은 선택을 막 했어요. 이것저것. 난 수능 때 어쩌네 막 선택을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학교에서는 그냥 수업 자체를 엄매를 안 하거나 그냥 화작도 안 하고 문학하고 독서만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 과목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부 학교는 그냥 언매를 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학교 내신인데, 화작도 하고, 이제 학교 내신으로 연결해 보면, 자, 화작도 하고 학교 내신에서 언매도 해요. 그러면 선택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화작을 선택한 친구들이 100명이고 언매를 선택한 친구들이 뭐 50명이라고 칩시다. 언매를 선택한 친구들이. 그럼 화작은 1등급이면 4명일 것이고 언매는 1등급이면 2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학교 내신은요, 화작이 지나치게 내가 힘들다, 나는 못한다 라는 게 기준이 아닌 이상은 당연히 화작을 선택하는 게 더 좋습니다. 당연히. 왜냐, 점수가 낮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화작이네, 언매네, 뭐든 사실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이 좀 있잖아요. 그 낮은 친구들이 밑에서 깔아주는 쪽이 화작이란 말이에요. 그 친구들은 화작을 선택했을 거니까. 그러면 내가 등급을 따는데 훨씬 더 학교 내신은 화작이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나는 수능 때 이제 언매를 선택할 거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언매를 할 거야. 이거는 전략적인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전략적으로. 왜냐하면 수능 때 언매를 선택한 친구들은 그래도 상위권인 친구들일 거 아니에요. 상위권인 친구들은 절대 내신인 수시 전형이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점수가 상위권인데. 그럼 내가 이왕이면 수시 점수를 내는 게 어떤 게 더 유리하냐라고 생각한다면 전략적으로 화작을 선택하고 수능만 언매로 갈 수도 있어요. 전략적으로. 내신은 이제 점수를 높이 따는 거고요. 물론 이게 가능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건 학교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수능 때 언매를 선택하는데 내신 화작을 들어도 되는 문제인지 아닌지, 여기까지는 저는 이제 학원 선생님이다 보니까 학교 행정 상황에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왕이면 그것도 전략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나는 화작도 잘할 수 있고 뭐 언매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 전제죠. 이 언매도 공부해야 되고 화작도 공부해야 돼. 이 중에 어떤 가중적인 상황에 놓여서 학생이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면 내가 수능을 볼 언매를 선택하는 게 당연히 맞겠죠. 괜히 화작 선택해서 폭망하는 것보다는. 근데 상위권 친구들이라면 사실은 대부분 언매를 선택하건 화작을 선택하건 그렇게 아이들이 자기 시간 관리도 잘 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힘들거나 그러진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전제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전략적으로는 내신은 화작으로 선택하고 수능을 언매로 선택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각자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각자 판단을 해보시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유튜브로 좀 찍어봤습니다. 물론 판단은 학생이 꼭 주식 투자 같네요. 뭐 이렇게 주식 종목 권하고 투자는 당신이 책임집니다. 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네. 한번 선생님이 말씀드린 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세워서 나한테 어떤 게 더 유리한지 반드시 고민해 보시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매는 문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명히 많은 시간과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되고, 이제 그것 때문에 평가원에서는 언매 쪽을 선택할 덜 할 거라고 학생들이 생각을 해서, 그러면 그쪽 선택한 친구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분명히 가중치 개념을 두겠다라고 했으니까 요거까지 고민을 해야 된다. 근데 등급이 낮은 친구들은 고민의 문제가 아니다.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등급이 낮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공부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이 문법 공부를 새로 시작하고, 그걸 많은 정보를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그리고 수능 때까지 계속 달달달 외우고 가야 되는데. 그냥 화작을 선택하는 게 맞겠습니다. 다만 등급이 높은 친구들, 제가 3등급까지 기준을 잡았지만 주로 1, 2등급 친구들에 해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그 친구들은 좀 선택에 고민을 신중하게 해보시도록 권합니다. 그리고 내신의 경우는 당연히 숫자 많은 쪽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는 친구라면. 네.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